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새 관저로 들어가기 전까지는요, 사저업 유튜버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그런데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윤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에 맞불 시위를 진행 중인 이 서울의 소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. 윤석열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음을 좀 들어야 되고 약간 시끄러울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산 집들은 방음이 절대 안 됐습니다. 아파트라 방음이 잘 돼서 문을 꼭 닫으면 소음이 안 들리는 걸로 알고 있고, 아이가 낮잠 잘 때 저기서 갑자기 막 크게 노랫소리가 나오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깜짝 놀라서 깨기도 하더라고요. 도로하고 하차에 있는 집들은 거의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. 도저히 뭐 소음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. 맞불 시위 벌어지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이 사저업 맞불 시위, 보복 시위 이런 것들이 지금 고발전으로까지 번졌는데요. 김건희 여사 팬카페, 팬카페가 몇 개 더 있는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 고발 조치를 했는데, 사실 이 서울의 소식 측 유튜브도 계정이 해제됐고, 이 고발전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? 참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지금 좀 전에 본 이분 같은 경우는 문을 꼭 닫으면 방음이 잘 되니까 소리 안 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. 자신이 이런 걸 당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, 참 이 사회가 좀 비상식이 너무나 좀 팽배한 것 같아요. 예. 양산 사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참 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주장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 너무나 팽배했는데,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이란 게 왜 있습니까?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들을 막으라고 법이 있는 것인데,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보면 예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하니까 법을 개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또 반대편은 또 무관심하고,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당해봐야 한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당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정말 이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고, 좀 더 주민들 이야기 나왔지만 애기들이 지금 깜짝깜짝 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수험생들도 있고 한데 그걸 지금 벌써 며칠째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, 글쎄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팬카페라고 하는 분들이 또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데, 그래서 모르겠습니다. 팬카페라는 분들이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란 게 왜 있을까?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보는, 그리고 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 이런 거 국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법을 좀 치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이 한남동 새 관저로 가기 전까지 서초동에서 저렇게 보복 집회 성격의 확성기 시위를 하겠다, 그 진보 유튜버 매체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구자웅 차장, 오늘 한 신문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3년 전에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유튜버에게 너 살던 집 처벌로 있다, 진짜 분해될지도 모른다, 이렇게 협박당했던 사연이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, 당시 어떤 일이 좀 있었던 겁니까? 네,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한 유튜버가 이 집도 알고 있고 차 번호도 알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음해를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결국 이 유튜버는 이렇게 구속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면 상당히 이제 엄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, 당시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탄원을 이렇게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서 이게 약간 선처가 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시작은 되게 악연으로 시작을 됐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이 선거를 치를 때는 아마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거 운동을 도왔던, 아마 이런 인연이 뒤늦게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. 당시에는 대선 후보 때 처벌 불원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도 써줬다,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, 유튜버 관련 시위들, 윤 대통령도 과거 검사 시절에, 검찰 재직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군요. 한남동으로 이사가기 전까지는 이 진보 매체가 계속 확성기 시위를 하겠다. 근데 이현정 의원님, 네. 오늘 또 새롭게 알려진 내용을 보니까 7월 말에 입주할 것 같다. 조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진 건지 한 달 정도 더 걸리는데 5년 정도 써야 하니까 그만큼 살 수 있을 정도로 고쳤다.
이제 입주 얘기가 이 시점이 조만간 좀 알려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교부 장관 공간 같은 경우는 한남동 그 산 제일 위에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여기도 좀 꽤 오래됐어요. 건물을 아마 이제 다시 이제 개보수를 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여기를 잠시 쓰다가 이제 대통령실 안에 짓는 이런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입장은 이곳에서 그냥 5년 계속 쓰는 이제 그런 방안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는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그 관저의 크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근데 아마 공사가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도 꽤 오래됐거든요. 건물이 꽤 오래돼서 여러 가지 아마 손볼 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7월 말쯤 되는 건데 문제는 이 현재 집시법에 보면 대통령 관저에서는 100m까지만 이제 이 밖에서만 시위를 할 수가 있는 100m,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바로 지금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예. 관저가 정해지면 저기서는 사실상 이제 100m 정도 이제 뒤떨어지니까 시위를 할 수 있는데 이쪽이 국회의장 공간, 대법원장 공간인데 공간이 다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. 거기서 가장 외교부 공간이 이제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7월 말쯤 돼야 대통령이 아마 저기서 이제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7월 말까지 또 서초동에서 확성기 시위가 또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. 대략 입주 시점이 나왔는데 일단 뭐 여러 보도니까 조금 더 앞으로 이 공사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